세월의 흔적을 담거나 특별한 무언가를 닮아 억대 몸값을 자랑하는 귀한 돌들이 참 많은데, 이렇듯 귀한 돌멩이로 부자가 된 농부 도령도 있다고. 오늘은 농부 도령을 찾아 천안으로 향한 제작진.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을 의미하는 천안은 자령산맥과 금강지류에서 형성된 비옥한 평지를 중심으로 풍부한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곳인데, 천안에서도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산속 깊은 곳에서 소문 속 도령을 만날 수 있다는 제보에 바짝 긴장한 제작진. 어딘지 모르겠네. 전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참을 헤매다 전화 연결을 시도하는데. 여보세요? 네, 저희 한국농업방송인데요. 예. 네, 저희 돌멩이로 부자된 도령님 맞으시죠? 전데요. 왜 그러세요? 제가 지금 그 도령님 저희 뵈려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예. 여기 와보니까 길을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요? 뭐 이쁘지요? 여기 뭐 막혀있고 뭐 갈림길 있고 그래요. 그래요. 잠깐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네. 예. 통화를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기 누가 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한국농업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이게 돌멩이로 부자된 농부 도령님 맞으신가요? 예, 맞아요. 제가 그 도령이에요. 근데 왜 도령이에요? 제 이름이 도령이에요. 진짜 이름이 도령이에요? 제 이름이 옥도령. 옥도령. 부자가 된 도령 드디어 찾았다. 도대체 어떤 돌멩이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와 보세요. 따라오면 알아요. 자신 있게 제작진을 안내하는 옥도령 부자농부. 그를 따라 산기슭에 자리한 농장으로 향했는데, 옥도령 씨는 정말 돌멩이로 부자가 된 걸까? 제가 이 돌멩이로 부자가 된 농부예요. 하늘을 가릴 만큼 빼곡한 덩굴 사이로 무언가 열려 있는데, 이건 정말 돌멩이? 이거 진짜 돌멩이 맞아요? 이거 돌멩이가 아니고 마예요, 마. 이 돌멩이가 마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마는 땅속으로 뻗어나가며 자라는 작물인데, 하늘에 매달려 있는 마라니 누구냐 넌? 그 일반 마는 이 땅속에서 캐는데, 제가 재배하고 있는 이 마는 이렇게 하늘에서 따요. 이렇게 하늘에서 달려. 요거를 이제 열매마라 그래요. 일반 마가 아니라 열매마인 것이다. 주렁주렁 매달려 열리는 특징 때문에 하늘마, 넝쿨마라도 불리는 열매마는 일반마의 특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는데, 이 열매마로 부자가 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부자까지는 아니고요. 이걸로 제가 연매출을 따지면은 모종하고 합해서 한 1억 9천 정도 돼요. 열매마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옥도령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열매마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부자농부의 농장. 보고 또 봐도 신기한 광경인데, 8월 말경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잘 익은 열매마는 골라서 따줘야 한다고. 열매마랑 땅마랑 뭐가 좀 달라요? 다른 거는 이제 땅마는 땅에서 캐는 거고, 열매마는 이렇게 줄기에서 따요. 근데 이제 열매마나 땅마나 맛은 무신 성분이 들어서 비슷비슷해요. 일반 마와 달리 속이 초록빛을 띠지만 마 특유의 끈적한 성분인 뮤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일반 마와 마찬가지로 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껍질을 안 까도 돼요? 그냥 먹어도 되고, 까도 되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맛이야? 아무 맛이 안 나는데?
이 마가 원래 맛이 없어요. 마는 원래 맛이 없다고요? 정말 마는 혀가 느낄 수 있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이 없다는데 이거는 이제 맛을 먹는 게 아니라 이 건강식품을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먹기 힘들면은 우유나 요구르트 이런 데 이제 넣어서 같이 갈아서 먹어요, 이게. 그럼 맛이 좋아요. 비록 맛은 없지만 건강에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그렇다면 수많은 열매마 중 어떤 열매마가 잘 익은 것일까?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커요. 크지만은 이런 거는 아직 이제 푸른 게가 많이 남아서 이런 거 아직 덜 익은 거거든요. 이런 거 따시면 안 돼요. 이쪽에 보시면 큰 거 있어요. 크고 잘 익은 거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이거 하나 따면은 웬만한 거 한 10개 정도 양이 나오거든요. 열매만은 이렇게 흑갈색이 나야 돼요. 지금 이거는 이제 딸 시기가 됐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커요. 제 주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도 주먹이 한 3개, 4개 정도는 됩니다, 이게. 정말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데 하지만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주렁주렁 열린 열매마 중에는 간혹 작은 크기도 존재한다. 이 열매마가 큰 거는 크고 작은 건 작은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열매마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좀 작아요. 작은데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게 바로 제 기술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나만의 재배 노하우를 개발하라. 농장 곳곳에서 큼직한 열매들이 발견되고 주렁주렁 많은 양의 열매마가 매달려 있었는데 이러한 수확은 옥도령 씨의 오랜 연구와 노력 끝에 얻어진 결실이라고. 좋은 열매마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종자가 좋아야 돼요. 그 좋은 종자는 이렇게 좀 커야 되고 대부분 사람들 이런 종자를 써요, 여기에. 보통 이런 종자를 씨앗을 하는데 이런 종자를 씨앗을 하게 되면 이 싹 자체가 가늘게 올라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걸 하게 되면은 초기 성장부터 이 싹이 굵게 올라와서 나중에는 이렇게 큰 게 달려요. 이게 종자를 큰 걸 쓰면 이게 손이 아니에요? 안에 이제 큰 걸 심어서 많이 따는 게 그 덕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거는 뭐 100개 따봐야 이렇게 3개 분량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큰 걸 심어서 좋은 걸 많이 따는 게 훨씬 덕이거든요. 열매마 자체를 보관했다가 봄철에 싹이 트면 종자로 파종한다는데 두 번째는 심는 간격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거 심을 때는 인터넷에 이제 심는 방법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감자 심듯이 쪼개 심으라. 또 간격을 막 15cm, 20cm 그 간격을 심으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시험 재배할 때는 뭐 30cm, 50cm, 70cm, 뭐 1m, 1m 20까지 해봤는데 결국은 한 70cm 정도가 가장 알맞은 것 같아요, 이게. 덩굴 식물의 특성상 멀리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간격을 넓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데 70cm 정도 간격이면 덩굴이 엉키지 않고 주변 열매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고. 그런데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열매마의 줄기를 자르는 옥도령 부자농부.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이거 줄기 관리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주먹 같은 거 하나 심었을 때 줄기가 보통 한 3개, 4개 나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제 한두 개, 2개, 3개를 키우는데 가능하면 하나만 키워야 되고 이제 2개, 3개 키우면 그만큼 영양분이 분산이 돼서 작게 나와요, 알이. 그래서 덩굴이 뻗어나갈 때 미리미리 잘라내주는 것이 좋다는데 시기를 놓치면 원줄기를 구분하기 힘들어 작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열매마 역시 농부의 정성으로 자라는 작물이었던 것이다. 새로운 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열매마. 그런데 수확 작업이 한창인 농장에 갑자기 닭이 등장했다. 대표님, 예. 이 닭들은 뭐예요? 이 닭들요, 제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달기 일꾼이라고요? 일반적으로 달기하는 일이라면 농부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을 받고 건강한 달걀을 낳는 것인데 이 밭이 한 3,500평 정도 되는데 나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닭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닭들은 어떤 일을 해요? 닭들은 이제 겨순 오르는 거 뜯어먹고 또 잡초 제거하고 또 벌레 잡아먹고 큰 일꾼들이에요. 정말 닭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만히 살펴보니 열매마밭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열심히 뜯는 모습인데 열매마가 열리는 원줄기는 딱딱해 뜯지 못하고 어린 겨순이나 잡초만 뜯기 때문에 정말 부자농부의 일손을 덜어준다고? 수확 작업을 일부 끝내고 포장에 나선 옥도령 부자농부. 큼직한 열매마를 골라 정성껏 담는데 이때 커다란 열매마 잎도 함께 넣는다. 잎은 왜 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서비스예요, 서비스. 이걸로 연잎 쌈밥 해 먹고 짜같이 해 먹는데 연잎 쌈밥은 연잎을 못 먹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쌈밥을 해서 먹으면은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남다른 크기를 자랑하는 열매마의 품질과 장아찌, 쌈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잎까지 챙기는 인심 덕에 없어서 못 팔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열매마 판매 수익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열매마만 직거래로 판매한 게 한 1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재배 노하우를 개발해 열매마로 연간 약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옥도령 씨가 산골 오주로 들어와 열매마 농사를 짓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수도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25년 좀 넘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또 음식을 제때 못 먹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지고 의사 선생님께서 위암 초기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이곳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밤낮 없이 달려온 세월,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로 병을 얻게 된 옥도령 씨는 자연의 품에서 쉬어가기로 했다는데 제가 이제 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위에 좋은 걸 찾다 보니까 이 열매마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마는 농약이 뭐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농사 짓기도 쉽고 또 넝쿨로 나기 때문에 뭐 잡초하고도 큰 상관이 없어서 저한테는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농산물에 대한 남다른 안목으로 열매마의 가능성을 알아본 옥도령 씨는 열매마를 통해 건강을 되찾고 농부로서의 새로운 삶도 시작할 수 있었다고. 인터뷰를 마치고 갑자기 차에 올라타는 옥도령 부자농부. 대표님, 예. 지금 어디 가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데가 있는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촬영하다 말고 자리를 뜬 부자농부를 쫓아 제작진도 급히 길을 따라 나섰는데 옥도령 부자농부의 농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또 다른 농장에 도착한 상황.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서 한 달에 한 번 꼭 찾는다는 그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과연 이곳은 어떤 농장인 걸까? 대표님, 네.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열매마 재배 농장이에요. 대표님 말고도 열매밭 재배를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있어요. 여기는 제가 열매마 종자를 공급한 곳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성공을 전파하라. 옥도령 부자농부는 큼직한 열매마를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종자와 오랜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재배 방법을 이웃 농가에 전파하고 있다는데 열매마 농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지금 이제 다른 농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후가 전년도 전전년도 너무 뜨거워지니까 열대작물인 열매마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날씨가 계속 뜨거워진다고 볼 때 이 열매마가 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줄기가 이렇게 한 폭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가지가 많으면은 이렇게 좀 작게 나오거든요.
기후 변화에 따른 작물의 변화뿐 아니라 직접 농사를 지어서 판매해본 결과 열매마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 혼자서는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고 찾으시는 분들은 많고, 그래서 열매말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 혼자 짓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좋은 종자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옥도령 씨의 농가는 열매맛 대량 생산 최초 농가이다 보니 품질 좋은 열매말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입소문이 나 있다는데, 이 때문에 종자 공급 후 판매까지 책임질 수 있었다고. 팔로 걱정 없으신가요? 네, 팔로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대학 재배라 저쪽에서 전량 다 수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잘 쳐줄까요? 가격을 잘 쳐주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옥도령 씨는 이웃과 성공을 함께 나눠 더 큰 성공을 일궈내고 있었던 것이다. 종자랑 모종이랑 합해서 9천만 원씩 올렸습니다. 열매맛 대량 생산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종자와 모종 판매를 통해 연간 9천만 원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농부의 보금자리. 오늘은 열매마 밭이 아닌 산속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는데. 대표님, 예. 아침 일찍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아침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산속으로 와 건강을 되찾은 만큼 아침 운동을 거르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운동을 하는 모습이 독특하다. 대표님,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만든 맞춤형 운동기구예요. 직접 만든 운동기구다? 50견이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서 이 운동을 하면 이 팔이 굳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팔이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좋거든요. 양팔을 수차례 들어 올리고는 또 다른 나무를 향해 다가가는데, 아니 이번엔 바퀴를 돌린다? 이건 또 뭐예요? 이거는 제가 그전에 50견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산이고 해서 연구하다가 타이어 이 바퀴 빼가 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진짜 운동은 돼요? 운동 돼요. 이게 이렇게 팔이 처음에 안 올라갈 때는 이렇게 조금씩 돌리다가 나중에 이제 팔이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이 운동이 방향을 크게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 팔 근육이 잘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아침 운동을 마치면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는데, 하지만 이번에도 농장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향하는 옥도령 씨. 대표님, 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원래 집이에요, 집. 정말 집이라고요? 산속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한 옥도령 씨의 보금자리. 소나무를 기둥 삼은 자연 속 집에는 허술해 보여도 웬만한 살림살이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는데, 냉장고도 있고 또 세탁기도 있고 전기밥솥도 있고 여기 뭐 하여튼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안 무서우세요? 안 무서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멧돼지만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해요? 아니 뭐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저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러한 자연 속 삶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곳이 가장 편안하다고. 그리고 아침을 여는 또 하나의 특별한 습관이 있다는데, 바로 열매말을 챙기는 것이다. 운동 끝나고 아침마다 이렇게 마루 주스를 만들어 마시고 있어요.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썰어 믹서기에 넣고 잘 갈아주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때 부드러움과 맛을 더해줄 우유나 요구르트를 첨가하면 금상첨화다. 열매마의 영양을 고스란히 간직한 열매마 주스. 속 편한 하루를 위해 빼놓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8년 동안 계속 마시는데 그냥 마시기 안 좋으면은 이렇게 이제 두유도 넣고
우유도 같이 넣고 이러는데 이렇게 마시고 나니까 그냥 위도 편안하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열매말을 8년 동안 드셨으면 이게 열매만지 땅에서 나는 만지 바로 아시겠네요. 바로 알죠. 눈 감고 먹어도 딱 한번 깨물어 보면 대반 알아요. 그렇다면 지금 확인 들어갑니다. 부자농부의 도전. 첫 번째 미션은 촉감만으로 열매마 찾기. 우선 이 안대를 쓰세요. 이거요. 완벽하게 시야를 차단하고 어유 이거 너무 컴컴해 이거.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첫 번째 미션에 도전하는데 첫 미션이니까 쉽게 갑시다. 이거는 아닌 거 아니고. 요거 열매무 같긴 한데 요거는 무게가 좀 아닌 것 같고. 드디어 열매마를 잡은 부자농부의 손. 요게 열매마 같은데. 요거네요 요거. 열매만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돌기가 있어요. 안대 벗고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맞네. 이거 맞아. 이거 비슷비슷한 거 갖다 놔서 헷갈릴 뻔했어요. 첫 번째 미션 성공. 첫 도전은 가뿐하게 성공했는데 과연 일반 마와 열매마를 미각으로도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거 그냥 드셔보세요. 너무 큰 거 아니에요? 특별한 맛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의 특성상 제작진은 일반 마와 열매마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 과연 부자 농부는 열매마를 찾아낼 수 있을까? 어떤 게 열매마 같으세요? 지금 이게 열매마네요. 왜요? 이거 내가 맨날 먹던 거라서 한 입 딱 깨무는 순간에 대부분 알았어요. 땅마는 이게 배같이 굉장히 연하고 이거 열매마는 고무같이 육질 자체가 좀 단단해요. 그럼 안대 벗고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세요. 안대 벗으세요. 여기 열매마네요. 이거 내가 맨날 먹던 게 돼가지고 딱 깨물어 보면 대부분 그 느낌이 확 와요. 이렇게 미션을 해봐서 성공하셨는데 어떠세요? 이 열매마는 내가 8년이나 농사를 지었는데 이걸 모르면은 이거 말도 안 되죠. 저한테는 이거는 이거 미션도 아니에요 이게. 부자농부의 도전 성공! 산속에서 살아온 지 어느덧 8년. 열매마 외에도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특별한 것들이 가득하다는데 이건 제 연못이에요. 대표님 거예요? 제가 파송해 제 거죠. 이걸 왜 만드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심심해서 돌이 멋있는 길래 파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연못이 됐어요. 직접 만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규모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연못인데 땅 파느라 고생 좀 하셨겠는데요? 예, 이 땅 파는 것만 해도 힘드는데 하늘 수박이 많이 열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고생했어요. 잠깐! 하늘 수박이라고요? 하늘에 열리는 열매마에 이어 수박까지 있다는데 이게 바로 하늘 수박 넝쿨이에요. 오래된 소나무를 완전히 뒤덮은 엄청난 덩굴 속에 정말 수박을 닮은 열매가 있다. 이 마을 어르신 말로는 이거 한 100년은 되었을 거라 그러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넝쿨이 굉장히 많이 우거졌거든요. 이거는 이제 약효가 좋아서 뭐 당뇨라든가 이게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하늘 수박 재배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뿌리와 열매, 씨 모두를 약재로 쓸 수 있는 하늘 수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늘 수박을 제대로 재배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생산해 보려고 지금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라.
새로운 작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뿐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을 내기 힘든 농업 현실을 바꿔보고 싶다는데 하늘 수박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거 열매만 키우듯이 하면 돼요. 그렇게 키우니까 달리기도 많이 달리고 생산량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이 하늘 수박은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뭐 말려서 차려 먹기도 하고 또 뭐 이 청을 담기도 하고 뿌리랑 열매랑 또 먹는 방법이 다 달라요, 부위가. 재배 방법뿐 아니라 활용 방법까지 연구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노랗게 잘 익은 하늘 수박 열매를 통째로 활용해 발효 원액을 만들기도 한다는데 설탕과 1:1의 비율로 섞은 뒤 3개월 정도의 시간만 기다려주면 완성된다고. 옥도령 부자농부의 산속 삶은 가능성을 향한 도전 그 자체였다. 부자농부는 자신감이다. 내가 색다른 농사를 지었을 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팔립니다. 그게 부자농부로 가는 지름길이다. 옥도령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나만의 재배 노하우를 개발하라. 두 번째, 성공을 전파하라. 세 번째,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라. 새로운 소득작물 열매마 대량 재배 성공과 종자 보급으로 연매출 1억 9천만 원을 달성한 옥도령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특수작물 개발로 우리 농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선물한 옥도령 부자농부. 자연에서 시작된 그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